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어찌 보면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대장주나 먼저 가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장에서 가장 기대가 높았었던 거는 코스피는 잘 갔지만 코스닥은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바뀜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팩트는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종목들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눈여겨보는 게 오늘 CPI 데이터로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이벤트 잘 확인하자 말씀드리면서 바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나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저희도 숨가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나 여쭤보려고 해요. 네,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이제 장 막판부터 급등하는 모양새인데 오픈 AI 협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휴머노이드 쪽에서 사실 기대치 갖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오픈 AI가 근데 여기서 로보티즈가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픈 AI 국내 한국 법인 설립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정권에 대한 수혜 기대치까지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은 레인보우 로보티즈보다는 이제는 로보티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로봇주들 같은 경우 일단 전체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픈 AI와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평가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바로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최근에 총 3번의 급등 구간이 있었어요. 오늘 기간 내에서 마찬가지로 저항대 맞는 자리까지 상승 구간이 나오고 윗꼬리 말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앞선 상승 대비해서 거래량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의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겠죠.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인 긍정적 뉴스가 나온 상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좀 거두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다시 한번 이런 저항대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은 돌파 시도해도 충분히 괜찮다. 지금 항상 우리가 좀 순환적인 관계에 있어요. AI 투자에 있어서 로봇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갈 로봇주들 추가 상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로봇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풍산입니다. 정말 쉬어가나 싶었는데 역시 주도주는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방산에 대한 호실적 계속 전망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풍산, 방산으로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랑 전력 에너지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 8월 1일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게 뭡니까? 구리. 그렇죠.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기업 내에서 드론도 드론이고 박격포 탄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자, 8월 1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 지금 변동성 한번 좀 보실게요. 구리 선물 차트인데 제가 좀 이거 옮길게요. 가까이 당겨서 옮기겠습니다. 자, 구리 선물 차트인데 관세 뉴스 나온 이후로부터 지금 보시면은 횡보 중이에요, 횡보.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러니까 구리에 대한 활용처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경기 회복 이야기도 있고 추가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반도체 AI 이야기하면서 전력 인프라 이야기했을 때 쓰는 전선들 발전에 들어가는 거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다 따지면 다 구리입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리랑 반도체는 과거부터 이전에 이미 상승분 엔비디아 정고점이었었던 140불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형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투자 이쪽으로 확대한다는 뉴스 나왔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전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나 8월 1일 관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풍산 이익권은 계속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 풍산 같은 경우에 방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최고가 15만 6,800원을 넘어갔습니다만 저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못해도 2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리고 실적 걱정할 필요 없겠죠. 게다가 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명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에 대한 압박은 넣고 있습니다만 쉽게 끝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은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탄약 수요는 아직 꾸준하다는 점, 실적 시즌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 방산주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자, 이제 고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에 대해서는 구리 관련해서도 모멘텀 짚어주셨는데요. 또 방산 호실적 전망되고 있으니까요. 상방 많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5거래일 만에 급등세 시현하고 있는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나쁜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렇죠? 나쁜 이야기는 없고 온통 좋은 이야기예요. 전거래일 기준 미장 내에서도 원전 관련주도 10% 이상 다 치고 올라갔고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내에서 또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이런 강세를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근데 좀 고심이 있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대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0%대로 줄어든 상황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쌓아 올리면 남은 대비율 같은 경우도 쇼커버링을 터뜨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고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냥 고가 저항대 돌파 나오면 돌파 매매를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차트 보면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6월 말부터 사실 조정이 받았어요. 조정받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보시면은 개인들 매수세 내지는 기대치가 너무 강하니까 이 상승분 대비해서 20%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 차트 형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당장 시장 내 영향도 미치는 아직 하드 데이터나 이런 매크로 데이터들이 넘치는 게 7월 달 그리고 8월 달 사이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짓기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가 확대 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이 2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다시 한번 수급 더 들어오면서 돌파 나온 시점 이때 돌파 나오면 10만 원 찍으러 가는 겁니다. 충분히 고가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사시는 것보다 돌파 매매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단기성 트레이딩 영역 구간으로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짓는데 10년 빠르면 7년 걸립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 현재 구간 돌파 나오는 곳은 공매도 쇼커버링 터지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오히려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돌파 매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펩테론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암과 성조숙중 치료제 루프원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호재가 들려왔어요. 펩테론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바이오주들이 강했죠. 네.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강했었던 뭐 D&D 아니면은 펩트론 여타 종목까지도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바이오주들이 강한 거는 지금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키겠다. 사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 내지는 이제 CPI 발표로 인한 변동성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접을지는 오늘 CPI 통해서 달려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단편적으로 이번 CPI 동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나 시장 내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바이오주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성장주들 코스닥이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가 23만 9천 원 돌파할 수 있다까지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추가적인 돌파 그리고 성장주 바이오주들에 대한 돌파 기대감까지 충분하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인데요. 저희 포트 안에 있는 산일전기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는데 홀딩인가요? 아직도 홀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도 저는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다. 10만 원대로 넘어가자라고 말씀 전해드렸는데 아직 10만 원 터치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나왔죠. 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바닥권에서 별 변동성 없을 때부터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질질거리고 있을 때요. 이때 자체도 뉴스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산일전기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미국향 수출 비중이 무려 90%가 넘는다. 네, 95.7%입니다. 그런데 미국향 내에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런 투자가 계속 나온다? 최고 수혜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 내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보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바뀔 이유가 없다.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현재 데이터 센터 내지는 발전과 관련된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종목이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 하나 빠르게 더 붙이고 10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일전기 홀딩하면서 10만 원 선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팩토론 가는 거 보면서 지금이라도 바이오 올라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해서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요? 바이오는 바이오죠.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유통 주식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네, 저도 빠르게 이거 주사 맞고 싶습니다. 네, 위고비 주사 관련주, 유통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위고비 수혜주 블루엠텍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비만약 치료제 위고비 유통으로 많이 알려줬죠. 이 기업 사실 도도매입니다. 도도매예요. 다시 이제 받아와서 유통을 뿌리는 도도매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비만 치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유통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국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약국에 대한 처방만 있다면 하루 만에 당일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이번에 집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AI 기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확장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8월 달에 드디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위고비를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하시면은 총 유통사지 위고비만을 유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 위고비의 유통 이력을 갖고 있다면 마운자로도 마찬가지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로 경쟁사잖아요. 경쟁사가 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격적인 경제도 일어나기 마련이고 총판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장만 노려보면 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블루엠텍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마운자료 뉴스가 나오면서 9에서 10% 넘는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붙인 탈출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단기 저항대, 매물대 저항대인 6,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4,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목표가는 6,300원, 손절가 4,8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알차게 만나봤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선과 방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선주들 최근에 좀 누웠고 삼성중공업은 잘 가던데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셨죠? 조선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폭넓은 자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조선에 대한 인사이트 많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